요즘 이런 얘기 많이들 하죠? 달러의 시대는 끝났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앞으로 글로벌 금융의 미래, 그리고 돈과 권력의 판이 어떻게 바뀔지 지금부터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요. 달러 패권이 진짜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세계 금융이 두 개의 블록으로 쫙 갈라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변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통화 전쟁, 그보다 한층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분석은 바로 그 숨겨진 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 질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달러의 힘은 정말 약해지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말해서 달러 중심 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세상이 딱 쪼개진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는 무역이나 원자재, 채권 시장에서 너무나도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위기가 터질 때마다 돈이 몰리는 안전자산이라는 지위도 여전히 막강하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달러, 이 통화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게임은 돈이 움직이는 길, 이른바 결제 레일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돈을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차가 제일 잘 나가나 이것만 봤던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차들이 달리는 도로가 아예 새로 깔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결제 레일이라는 게 바로 그 도로를 말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스위프트, SWIFT라는 거의 유일한 국제 고속도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로 만든 새로운 길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하니까 세 가지 층으로 나눠서 보면 쉬워요. 첫째, 돈이 다니는 길, 도로가 있고요. 둘째, 그 위를 달리는 달러나 위안화 같은 자동차가 있죠. 마지막으로 교통법규처럼 규칙을 정하는 규제가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미래의 금융 고속도로를 누가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 두 가지 큰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경쟁하고 있어요.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이랑 시장이 알아서 만드는 방식. 왼쪽은 뭐랄까 소수만 들어올 수 있는 회원제 도로고요. 오른쪽은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개방형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먼저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엠브리지 프로젝트예요. 중국, 홍콩, 태국, UAE 같은 나라 중앙은행들이 손잡고 만든 CBDC 네트워크인데요. 이건 주로 엄청 큰 규모의 무역 대금이나 기관들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쓰려고 만든 허가받은 차들만 다닐 수 있는 전용 고속도로 같은 거죠. 그 반대편에는 시장이 주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딱 그 예죠. 이건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말 그대로 모두에게 열린 길이에요. 여기서는 주로 달러랑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디지털 화폐가 쌩쌩 달리고 있고요. 차이가 확실하죠. 왼쪽 CBDC 네트워크는 국가들이 쓰는 컨테이너선 전용 항구처럼 아주 큰 거래에 특화되어 있고요. 오른쪽 퍼블릭 블록체인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해외에 돈 보낼 때 쓰는 빠른 택배망처럼 소액 결제에 강점이 있어요. 애초에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러면 둘 중 하나가 이기고 하나는 사라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둘이 같이 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여기서 부분적 이중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모든 돈이 하나의 길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지에 따라서 고속도로를 타기도 하고 국도를 타기도 하는 것처럼 금융도 여러 차선이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에 있는 가족한테 용돈을 보낸다? 그럼 빠르고 수수료 싼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죠. 근데 어떤 기업이 수백억 원짜리 원유를 사온다? 그럴 땐 당연히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CBDC 네트워크를 이용할 거고요. 그러니까 거래의 성격에 따라서 가장 좋은 길을 골라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엔 이랬어요. 진짜 단순했죠. 모든 국제 거래는 무조건 달러를 들고 은행에 가서 스위프트라는 단 하나의 길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출발은 달러로 같을지 몰라도
중간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같은 새로운 자동차로 갈아탈 수 있고요. 또 퍼블릭 체인이나 허가형 네트워크 같은 다양한 도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선택지가 말 그대로 폭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복잡한 변화가 우리 투자 시장에는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원자재 시장. 달러 말고 다른 걸로 결제하는 경우가 늘면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죠. 은행들은요? 단순히 돈만 옮겨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역할로 바뀌어야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질수록 그 담보가 되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은 이제 디지털 경제의 운영체제, 뭐랄까 금융 API 같은 핵심 인프라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달러냐 위안화냐 하는 통화 전쟁이 아니에요. 진짜 싸움은 미래 디지털 금융의 도로 표준, 즉 룰을 누가 정하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앞으로 딱 이 세 가지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첫째,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진짜 자산들이 얼마나 빨리 디지털 토큰이 되느냐. 둘째, 국가들이 만든 CBDC 네트워크가 언제쯤 상용화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미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얼마나 빨리 법 안으로 끌어들이느냐. 이 세 가지 속도가 미래 금융의 지도를 결정할 겁니다. 결국 앞으로 10년의 싸움은 어떤 자동차가 1등할까 이게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앞으로 모든 차들이 달려야 할 이 새로운 디지털 고속도로의 교통 법규를 과연 누가 쓰게 될 것인가? 바로 여기에 미래 금융의 패권이 걸려 있습니다.